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속인이 되고 나서 1년, 3년, 또 어느 경우에는 5년, 10년이 되신 분들도 나 스스로 고사, 치성, 살풀이, 액풀이 뭐 이런 작은, 규모가 작은 이런 일을 나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그래도 경문책을 여러분들에게 보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갓집 노릇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무당이 돼서도 최소 1년에서 3년, 어떤 경우는 길게는 10년, 20년 된 분들도 경문의 내용인지 뭔지 잘 몰라요. 태상알이 뭔지, 정심경이 뭔지, 안택경이 뭔지, 조상경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미리미리 그것에 궁금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 경문의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상도에서는 경문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굿한다고, 법사가 경문 읽는다고 우리 보살님이 춤들 추고 있으면 거기서 유행가나 불러도 이런 법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우리 신딸들 가리굿을 하는 친구들에게 첫째로 당부하는 말이 3개월간은 어거지로 굿을 띄려고 하지 마라. 3개월간 어거지로 굿을 뛸 때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오게 된다. 지인들 아니면은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 오게 된다. 최소한 부모, 형제, 삼사촌이 오게 되는데, 그때 무리하게 굿을 띄면은 그 굿은 성공도 못할 뿐더러 그 굿을 띄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는 신엄마, 신아버지 아가리 다 털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뭐 1000만원짜리를 띄었는데 굿 끝나고 보니까 30만원을 줬더라, 50만원을 줬더라, 이런 경우들 아주 허다하게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굿을 안 띄워봤으면 너무 그거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최소한 3개월은 굿을 띄려고 점을 봐라. 점을 잘 보면은 그 손님을 소개하고 돼 있다. 그 손님이 소개를 했을 때 손님이 왔다 가면서 무당들이 점을 보는 원리는, 사실은 손님은 미래가 궁금해서 와요. 미래가 궁금해서 오는데 미래만 잘 맞추는 점을 보다 보면은 손님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직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점을 보는데, 그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점을 봤을 때 그 점이 맞으면 미래는 맞출 수 있다는 가정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막상 점을 보고 손님을 보다가 이렇게 해서 손님을 보다, 근데 너 이사가게 생겨너 다음 달에 저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너 이번에 다음 달에 한 2달, 석 달 후에 너가 직장을 바꿔. 그런 계획 전혀 없어요. 그러는데 한 달 후, 2달 후, 석 달 후 그 일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 손님이 그때 다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손님 입에서 열이면은 한둘, 두셋은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손님들에게 작은 고사 치성을 먼저 시켜봐라. 여러분들이 큰 굿을 할 줄 모르잖아요. 큰 굿을 할 줄 모르는데 자꾸 큰 굿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고사 치성을 해서 혼자서 해봐라. 법사도 부를 필요 없다. 보살님도 부를 필요 없다. 선생님도 부를 필요 없다. 혼자 해봐라. 그때 혼자 하면서 부정을 치는 게 뭔지, 뭘 격식을 어떻게 차리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혼자서 격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딪혀서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작은 일들이 성공해서 그 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경문이라는 거는 하나의 시간을 채우는 수단이다. 시간을 채우는 수단. 자,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무당이 아닌 일반인들이 혹시 있으면은 일반인들도
오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이 일반인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이런 방송을 좀 자제하려고 들었는데, 어차피 저는 빨개벗고 강의를 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라서 무당이 안 되고 제갓집으로 손님으로 일반인으로 무당집에 다니시면서 무속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당들이 하는 행위가 무조건 다 그렇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차와 격식의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그 절차와 격식, 형식의 얼맹이면 알맹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유치원생이, 어린아이가 그냥 배고프면 모래알도 주워 먹고 흙도 주워 먹는 거야. 그러다가 지가 맛없으면 뱉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커가면서 요건 맛있는 거, 요거는 맛없는 거 구분할 줄 알고 내 입맛이 생기는 거야. 그 내 입맛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북굿이 좀 이북굿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한약굿이 좀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안질거리가 좀 안질거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굿이 좀 경상도굿을 하는 거야. 내 입맛대로 가서 배우는 거고, 피를 튀기고 막 개지랄 떠는 게 좋은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만 보면 아주 구역질러서 뭐,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절차 과정을 배우려면은 정상으로 무속인의 입문을 해서도 최소한 5년,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렇다고 내가 나한테 오는 손님들을 다 내몰라를 할 거냐, 선생님들 불러서 할 거냐. 또 선생님들 불러도 막말로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첫 번째로는 그냥 선생님들이 오면 나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아니고, 나를 그냥 뭐가 잘못됐다 개소리나 떨어대고, 또 그냥 받은 돈이 얼마가 됐든 그냥 지들 다 처먹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당집에 다니면서, 내가 무당집에 다녀본 사람은 알아. 내가 보살님한테 비용을 드리면은 그 비용에 어느 정도 한도는 보살님이 그걸로 먹고 마시고 쓰고 신당 운영하고 생활한다고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그런 거 저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당들이 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무당들이 그런 수고비를 받으면서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마음이 어렵고 평화로워야지 제갓집들도 잘 된단 말이야. 그때 무당이나 제갓집이나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주면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해도 충분하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그냥 우리 민족들은 이 뇌리에 DNA 속에 잠재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면은 1시간 정도를 해주면은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무당도 가지고 있고 제갓집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200만 원 정도를 주면은 2시간 정도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무당도 제갓집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나면은 시간을 좀 더 많이 걸려서 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다양한 조상님들이 오시겠죠. 50만 원, 100만 원짜리에 오시는 조상님의 어떤 숫자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에 오시는 숫자와 그것이 다르니까 조상님 한 분당 오셔서 자기들 한풀이하고 놀고 가는 시간을 따지니까 굿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조상님들이 왕래하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50만 원을 받고 100분의 조상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신은, 조상님은 오히려 살아있는 인간보다 예의가 더 발라요. 50만 원짜리 해, 아유 나는 거기다 숟가락 못 놔. 그저 오늘 딱 필요한 엄마 아버지 두 분만 가서 대접받고 오세요. 이런 결과가 돼요. 그래 100만 원, 아니 그러면은 저 물에 빠져준 오빠도 좀 오고 할머니도 좀 한번 오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면은 그때는 만조상님들이 오신단 말이야. 근데 만조상님이 오셔도 그 중에서 그 제갓집의 수원을 이루어주고 거기에 정확한 큰 역할 하시는 분은 어차피 몇 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분을 합심해서 도와주는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일을 처음에 1년이면 3년, 5년 되신 분들은 그런 일을 혼자서 해봐라. 혼자서. 대신에 그때 혼자서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보급해준 경문책, 안택경이든 조상경이든 아무데나 먼저 순서대로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진짜 무당들은 한 줄을 읽든 두 줄을 읽든 세 줄을 읽든 징빵매를 뒤집어 치든 거꾸로 치든 산으로 가게 치든 모으로 치든 국어책을 읽든 산수책을 읽든 읽다 보면은 그냥 누가 오게 돼 있어. 저절로. 그때도 제가 힌트 드리는 것은
내 몸에 실리는 양반이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신령님이냐, 제갓집의 조상님이냐를 분간하지 말고 입에서 나온 대로 떠들어 봐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알고 제갓집도 알게 돼 있다. 또 처음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짧아요. 살을 붙여서 말을 엮어나갈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또 눈물 꽂히고 할 말이 끝나면 또 경을 읽어요. 또 아무 페이지나 갖다 읽어도 돼. 그러다가 또 눈물이 나면 또 뭐라고 누가 말이 떠들면은 그냥 씹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50만 원 받은 거는 30분 후딱 가요. 100만 원 받은 경우는 1시간 금방 가요. 200만 원 받은 거 2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혼자서 내가 감당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료를 부르란 말이에요. 동료. 아니면 최소 나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후배나 지금 막 시작하는 애동들을 데려다가 같이 음식도 차리고 끝나면 음식도 좀 나눠 먹고 그 비용에서 그 애동기자 동료 후배들 그냥 최소한 차비나 촉값이나 수고비 조금 주면은 얼마나 무장들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잘 모를 때 상 차리고 막 우왕좌왕 해가면서 막 간 떨려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좀 해보면은 그게 정말 큰 공부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격식을 찾지 않고 너무 절차에 매이지 않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음식상 차려놓고 방울부치 하나 갖다 놓고 징 하나 갖다 놓고 조상과 한두벌 갖다 놓고 가로 뛰든 세로 뛰든 산으로 가든 뭐로 가든 이렇게 해보신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진짜 무당으로 되는데 가장 큰 경험이 돼서 여러분들의 평생 무당 노릇하는데 최고 보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아직도 1년, 2년, 3년 이렇게 미만 되신 분들은 너무 선생님들한테 의지해서 그 다음에는 굿에 나가면은 춤추고 노래하고 여굿자 야 오늘 이정성 받으시군 네 모두 가서 넋이야 넋이로 보기 좋죠. 최성님전 등잔가지 보기 좋죠. 근데 그 보기 좋은 거는 예술가 무당이 아니라 예능이라면 예능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능인 그건 무당이 아니에요.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에서도 지금 현재는 씻김굿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은 무속인으로 인정하는 추세보다는 예능인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더 많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도 남도의 별심굿 같은 경우는 거의 전라도 씻김굿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판소리 창 같은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 아시는 분들은 굿판에서는 지금 앞으로는 점점 더 학습무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닌 학습무 그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물론 격식이라는 것이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절차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집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도 라면을 냄비에 끓이고 숟가락을 넣고 김치 넣은 것처럼 반드시 저 레스토랑에서 정식을 먹으면서 포크는 어떻게 하고 숟가락은 어떻게 하고 스프를 먼저 먹고 칼은 어떻게 썰고 이런 형식보다는 사람은 배만 부르면 돼. 배만. 그런데 배만 불러도 집에서 내가 생라면을 우적우적 뜯어 먹어서 배부른 거 하고 우아한 레스토랑에서 칼질 해가면서 딱 절차와 격식에 먹었을 때하고 내 마음가짐이 좀 다른 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야.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배가 부르냐 안 부르냐야. 근데 혹시 여러분들 저 호텔 뷔페에서 결혼식 하는 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호텔 뷔페에서 결혼식 하는 데 가보면은 워낙 하객은 많지.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거 잘 못하겠지만 하객은 많지.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와있지. 호텔에서 그 서빙하는 그 웨이트레스들, 웨이터들은 한정이 돼 있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과거에 호텔 뷔페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는데 가보면은 테이블에 난 모르는 사람들이 한 5-6명, 많게는 10명씩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요거만한 수프 한 그릇 갖다 주면은 그거 한 2숟갈 먹으면 없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5분, 10분. 멀뚱멀뚱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 초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대화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요만한 또 고기 덩어리 하나 갖다 줘. 또 그것도 하나 울골골 씹어 먹고 있으면 또 한참 기다려. 그러다 보면 또 에피타이저라고 또 뭐 요만 코딱지만한 요거 케이크 같은 거 하나 갖다 줘. 초콜릿 하나 갖다 주든지. 그러고 나면 땡인데 갔다 오면은 그냥 생목이 올라서 헛배만 부르고 아주 뒤져버릴 것 같더라고. 그것처럼 우아하게 격식을 멋지게 갖춰주는 거에 전혀 소용이 없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우아 떨고 격식만 떠는 데 가서 굿에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거기다가 천신 찾고 바람신 찾고, 아니 바닷가에 가서 그러면 용궁의 문을 열지 바닷가에서 무슨 천왕의 선왕문을 연다고 개 주접을 떨고 있으니 생긴 없고 원숭이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정신들 좀 차려라. 그 다음에는 춤을 추고 노는 게 바람신을 흉내낸다고. 아유 이 멍게 대가리야. 아유 정말로 내가 한심하고 두심하고 석심해서 너희 종자들하고 내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만, 그래도 혹시 그런 영상을 보고 너희들의 그 간사한 꼬임에 빠져서 거기 가서 또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나도 이렇게 정말 피곤한 모가지를 가지고 아가리를 털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내가 매번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눈꼽만한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차라리 그냥 형님 흉내를 내. 니네들 그 되지 않는 수박을 가지고 굴려가면서 수박 장수 노릇하지 말고. 그래봐야 니네들이 파는 건 역시 썩은 호박이야. 또 저 포천에 있는 늙은 년들아, 내년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기 가서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똥구녕을 걸고도 밑을 닦고 핥아 쳐먹어도 니네들 혓바닥만 똥으로 묻는 거야. 결국은 너희들이 그놈들을 그렇게 비호하고 감싸고 가서 추석추석 장단을 쳐주고 그 녀석들이 그 불판에서 개 뛰듯 소 뛰듯 뛰는 거 보면서 고소한 줄 몰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다 너희들의 업보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얘기야. 그럴 시간 있으면은 니네들 주둥아리를 한마디로 털어서 네 얘기를 해. 네 얘기를 하고 되지도 않는 종자들 가서 추석추석 까불르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너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 에휴, 내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사는 어른으로서 내가 그래도 하루라도 내가 어른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던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한테 충고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사라지거나 내가 죽거나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유튜브 방송을 그만두거나 하지 않는다. 내 입을 막으려면은 저 하늘의 옥황상제가 와서 나한테 철퇴를 내리쳐도 내 입은 막을 수가 없어. 저 태상이 와가지고 나를 오골죄도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옥황상제에 대해서 별로 별 볼 일 없다라고 떠들어도 옥황상제가 나에게 벼락 안 치더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준비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선생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알량한 자기 밥그릇 하나 뺏길까봐 계속 끊임없이 나하고 대립을 각을 하면서 내 하는 말에 아그레를 털어가면서 그저 어떻게 하다가 거미줄 쳐놓고 날파리 하나 걸려들고 불쌍한 길 잃은 저 신엄마 잃고 신아버지 잃고 의지할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그런 무속인들 꼬드겨가지고 신당이나 바꿔라 전환이나 바꿔라 백일 기도해라. 너는 뭐 아직까지 점사 대신 할머니가 안 왔으니까 점사 대신 올라면은 뭐 조상 천도를 잘해야지 조상이 돌을 닦아야지 된다. 그런 개설을 해가면서 10년 20년 여러분들이 모든 피를 다 빨아먹고 여러분들 모든 금전 다 빨아먹고 쭉쟁이가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그 새끼들 옆에 가보세요. 누가 있나 지금. 특히 저 창원의 멍게 같은 그 법사들 옆에 가보세요. 더 전주의 저 원숭이 같은 법사들 그놈들 옆에 가보세요. 누가 있나. 버러지 같은 것들 한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 거를 뭘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경문을 가리킨다. 경문 가리킨다면서
제대로 된 공간도 없으면서 어디서 가르쳐? 다리 밑에서 가르친다더만, 다리 밑에서. 그런 놈들한테 가서 뭘 배웠다고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먼저 배우려고 들지 마. 세월이 가면 1년, 2년, 3년이면 다 배워. 어깨너머로도 배우고 귀동냥으로도 배우고. 대신에 조금 더 정확한 걸 배우려면은 진짜 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전국에 있는 무속학원들이 문을 여는 곳이 없어요. 문을 여는 곳이 있다고 해도 4명 집합이 안 되니까 3명까지 받으려면 그 전에 10명이 15명 받던 거에 비용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지 말고 제가 간간히 영상으로 올려놓고, 제가 사실 지금 고장 채널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쪽으로 옮기질 못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하늘맞이 양고장 무속학원이라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거기 쳐보시면은 제가 고장만 지금 따로 해서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게 있고, 또 제 영상 제 채널을 잘 찾아보시면 고장을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게 충분히 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내가 혼자 고사치성을 하시려면은 생기북동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장단으로. 그래야지 저기 있는 전주 원숭이 법사나 창원의 개법사처럼 박자도 창단도 맞지 않고 그냥 생목을 써가면서 개지랄 떠는 짓을 안 하고, 내가 비록 목이 터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장단에 맞춰서 구수한 느낌이 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3, 4개월, 5,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제갓집들은 그 맑은 소리, 밝은 소리, 구정진 소리 원하지 않아. 여러분의 제갓집은 진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이 와서 진실된 한마디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진실된 한마디가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그런데 너무 욕심 안 내도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배워가시면 돼요. 마음을 급하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쫓아가고 저 사람한테 쫓아가고 이랬다가는 여러분들 시간 낭비, 금전 낭비하면서 그 사람들의 먹잇감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작은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고사치성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그때 그래도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와 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제가 메모도 해드리고 말로도 설명해드리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상을 차리는 모습, 어떤 순서에서 어떤 느낌이 오면 어떻게 풀어가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바람에 제가 이게 모가지가 힘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평소에 목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경인을 그때 보면은 들어줄만 하죠. 저처럼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문책을 그냥 가져가시고 사시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공책에 놔놓고 끊임없이 쓰세요. 그 다음에 1년이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그거 할 수 있는 자신감이 100배, 1000배로 솟아요.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은 여러분들을 가지고 휘두르고 주물르고 여러분들을 손아귀에 놓고 흔들 수 있는 이 세상에 악질 선생님들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사합니다. 하늘마님수.